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주식 참견 시점의 주참씨입니다. 자, 금일도 LNF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간략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청취 이후에는 주참씨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4월 30일이죠. 주가 자체가 기술적으로 120일 이평선의 저항 자체를 뚫어내지 못하고 저항에 부딪히고 난 다음에 금일까지 5거래일 동안의 주가 자체가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종가상으로 반등의 여지를 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지수가 강하게 또 올라가는 구간 속에서는 전일 같은 경우에 수급이 그렇게 나빠 보이지도 않았던 그런 모습인데 15만 7,600원 보합권에 마감을 하고 난 다음에 금일 국내 증시 자체가 전일 미증시가 혼조세로 마감함과 동시에 다시 한번 금리의 인하의 기대감이 좀 퇴색되어진 구간 속에서 국내 증시도 다시 한번 소폭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는 구간이죠. 이런 구간 속에서 오히려 LNF에 대해서 좀 매도 규모 자체가 오전장부터 나오는 그런 모습인데 일단 거래량 자체가 크게 없는 구간 속에서 하방을 받치는 거래량 즉 수요 자체가 좀 많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소규모 매물 쪽에서도 주가 자체가 좀 더 추가적인 2%대 하락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물론 LNF에 대해서 제가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손실을 많이 보신 분들이 지루 답답해 하시는 거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하지만 SK온과 현대차 그리고 노스볼트와 폭스바겐 그리고 파나소닉과의 음극재 시장 진출뿐만 아니라 LS그룹과의 전구체 합작법인 강화 등 중장기적인 성장의 모멘텀 자체는 분명히 있는 그런 모습인데 아직까지는 이 주가 자체에 대해서 중장기적인 관점 위에 단기적으로 업황의 확연한 회복 구간 자체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주가 자체가 좀 바닥권 탈피는 시도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 좀 더 강하게 약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일단 인식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14만 원의 가격대가 일단 저점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정권가에서는 상반기에 대한 어떤 부분 자체에는 의식 기대감이 좀 약화되어 있는 모습이지만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상저하고의 실적과 맞물려서 하반기에 대한 수주에 대한 어떤 기대감과 더불어서 전기차 시장의 쾌점 현상 자체가 완화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기대치는 좀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권사에서도 최근 들어서 목표 주가 자체를 다시 좀 낮추면서 여전히 좀 바이 여견을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최근에는 정권사에서는 25만 한 5천 원 정도 수준부터 시작해서 27만 원 정도의 이런 정도 가격대에서 목표 주가를 여전히 설정을 하고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갖고 이제 저가 매수를 어견을 현재 내고 있는 그런 모습도 사실입니다. 자, 1분기 실적 발표가 금일 내일이죠. 5월 9일입니다. 5월 9일 날 장 마감 이후에 실적 발표를 할 텐데 자, 물론 1분기에 대한 우리가 실적적인 부분 자체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것은 사실이죠. 물론 다만 1분기보다는 2분기 그리고 또 2분기보다는 하반기의 전반적인 수익성 자체에 대한 부분 자체가 조금씩 개선되어질 수 있는 그 부분과 함께 하반기에 글로벌 전기차용 배터리 사용량이 좀 증가가 되어지면서 완성차 업체들이 대규모 신차 출시와 관련된 라인업을 좀 확대를 해가는 그런 속에서 한번 좀 긍정적인 전망 자체는 우리가 일단 가져가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일단은 현재 1분기의 시장의 어떤 그 전망치 매출액적인 부분 자체는 한 6,741억 원 정도 전후해서 일단 매출액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 물론 지난해 YOY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1분기의 매출액이 한 51% 정도 급감을 해갈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한 영업 손실적인 부분 자체도 한 1,537억 원 정도 전후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정권가에서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물론 YOY 기준으로 역시 적자 전환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죠. 물론 이 부분 자체는 우리가 최근에 정권사별로 편차가 있었지만 거의 좀 부합하는 정도의 중간치 정도의 매출액과 영업 손실의 적자폭 정도 수준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금주 1분기 실적 발표를 함과 동시에 대규모 IR을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5월 9일 날 장 종료 이후에 4시부터 1분기 경영 실적 발표와 더불어서 IR을 계획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5월 9일부터 5월 10일 그리고 5월 13일, 14일, 5월 21일부터 5월 22일까지 대규모 집중적인 IR을 해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본 실적의 전망치 컨센서스 대비 크게 하회하지 않는다면 이 같은 부분 때문에 주가 자체가 여기서 하방으로 더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오히려 컨센서스 대비 조금 더 높게 나와준다면 좀 더 강하게 한번 좀
반짝한 상승도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데 일단 대체적으로 정권사의 어떤 그 전반적인 컨센서스가 이미 시장에 노출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니까 이보다 좀 더 낮지만 않으면 큰 폭의 하락 자체는 좀 피해 가지 않을까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2차전지 소재 기업들 대부분이 1분기에 외형 감소와 더불어서 영업 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보여지는 그런 모습인데 다만 동사 같은 경우는 주요 고객사의 향후 수요 증가와 더불어서 외형 성장 자체는 충분하다는 그런 평가를 아직은 내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만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도 부분에 중장기적인 성장의 모멘텀 자체를 만들어내면서 상반기에 물론 이제 단기적인 어떤 그 매출 인식이 되어지진 않지만 중장기적으로 큰 폭의 수주를 이끌어냈던 부분 자체는 향후 분명히 긍정적으로 주가에 영향을 미치겠죠. 다만 단기적으로 얼마만큼의 이 업황 자체, 부진 여파 자체를 잘 좀 해소해 갈 수 있는 이 부분 속에서 그래도 꾸준하게 외형 성장을 위한 성장 동력을 확보해 가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2분기부터는 주요 고객사의 출하량 증가에 대한 기대뿐만 아니라 6월 이후부터는 유럽 쪽이죠. 유럽 쪽의 주요 고객 사양과 관련된 공급까지도 일단 스타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 기대감도 좀 가져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참조적으로 말씀드리지만 1분기에 글로벌 전기차용 배터리 사용량 자체가 오히려 전년 동기 대비 더 상승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특히 국내 주요 배터리 3사의 전기차용 배터리 점유율 자체가 23.5% 정도로 집계가 되어졌던 그런 모습인데 일단 동사와의 어떤 그 협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주요 고객사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현재 13.6% 정도의 점유율을 차지하면서 글로벌 3위 정도의 입지를 확보해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또 미국 시장에서 보조금에 따라서 한국산 K 배터리의 점유율 자체는 더욱더 차중이 증가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도 결국 LNF에 대해서는 우리가 낙수 효과에 대한 기대감도 좀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수급적인 부분 자체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4월 한 18일 이후부터는 기관과 외국인들이 간간히 매도가 나오는 그런 모습이지만 그래도 수급적인 부분 자체는 개인도 마찬가지의 개념이 되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주가 자체가 저점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올라가는 구간 속에서 집중적으로 쌍끌이 매수에도 많이 우리가 확인이 되어지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들이 1개월 된 누적된 포지션 자체가 거의 35만 주대에서 최근에 10만 주대 초반대까지 좀 축소가 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은 결국 기관들도 이제 많이 빠졌다는 인식 때문에 여기서 더 추가적으로 밀어내기보다는 일정 부분은 좀 모멘텀을 기다리면서 계속적인 입질 자체를 해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외국인들의 점유율 자체도 21% 정도의 어떤 지분율을 갖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최근에 22% 가까이 움직였다가 조금 축소가 되어지기도 했던 그런 모습인데 그 부분 자체는 어차피 롤링을 줘가는 구간 속에서 외국인들의 매도도 나오고 있는 그런 구간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외국인들 지분율 자체는 그래도 21%대를 굳건하게 좀 점유율을 현재 지분율을 확보를 해놓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 부분 자체는 결국은 나중에 주가 자체가 바텀업을 시작하는 그 구간 속에서 오히려 효과적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 일전에 여러분들이 3월 달에 19만 후반대 정도 수준에서 단기적으로 보신 분들은 엑시트할 수 있는 그 기회를 한번 들었던 그런 모습이죠. 19만 7, 8천 정도 수준인데 최근에 이 종목 자체가 오히려 좀 더 오를 듯한 그 기분 때문에 여기서 매도하지 못하시는 분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와 같은 구간까지 주가가 빠지는 구간 속에서 다시 한번 주가가 반등을 주는 구간 속에서 다시 한번 이제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이니까 추가적으로 현재 매수한 단가 정도 수준까지도 올라오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여기서 이제 바닥의 하방 구간 자체를 좀 확인을 해가는 그런 구간 정도로 보여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가 자체가 21 이평선이 누워있는 이 가격대 정도가 돌파가 되는데 그다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 구간 자체는 이제 2분기를 마무리를 해가는 구간 속에서 분명히 이달에도 충분히 바텀업을 해줄 수 있는 걸 가격대는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19만 원 정도 수준까지 전환 가격대에서 올라왔을 때 여러분들이 전반적인 이 종목에 대한 업황에 대한 부분과 더불어서 동사에 대한 수급과 그리고 추가적인 모멘텀과 관련된 부분 자체를 좀 감안을 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좀 단기적으로 치고 빠질 수 있는 가격대도 한번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종목에 대해서는 여전히 25만 원 선 이상권에서 매수에 가담하시 많이 계시기 때문에 현재 물타기 정도의 좀 여력 자체도 좀 많이 현재 소진되어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이 LNF를 비롯한 이제 양극재와 관련된
그죠? 이와 같은 소재 업종들과 관련된 부분 자체도 좀 바닥을 좀 다져놓고 난 다음에 동반적인 상승 구간으로 움직여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상반기보단 하반기에 대한 전반적인 이제 시그널, 어떤 업황에 대한 시그널도 많이 더 나올 것 같고요. 또 추가적인 수주에 대한 기대감과 그리고 기존의 협력사, 주요 고객사와 중장기 성장 모멘트를 만들어 놓았던 그 협력사들과 더불어서 시너지와 관련된 부분 자체도 분명히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적인 투자를 해놓게 된다면 지금 현재 구간 속에서 여러분들이 손절 전략을 통해서 엑시트할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LNF에 대해서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뭐 추가적인 이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방송을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힘내시고 화이팅 해 가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을 통해서 다시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